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올려드린 진물을 돌보는 법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주에는 딱지를 돌보는 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화폐상 습지는 진물이 나고 딱지가 생기고 새살이 돋으면서 나아지는 과정으로 병변이 낫게 됩니다. 이때 꼭 기억해 주실 것이 낫게 되는 과정은 이렇지만 내 상황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번에 걸쳐 진물과 딱지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 번에 걸쳐 반복이 됩니다. 제가 했던 58일 만에 나은 음식 치료 당시에도 진물과 딱지가 반복되었어요. 영상으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의 변화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기 때문에 진물이 나고 딱지가 생기고 바로 낫는 걸로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진물과 딱지가 여러 번 반복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그때는 반복되더라도 점점 나아지고 반복되지만 전보다는 더 나아졌던 것이죠. 그럼 반복되든 어찌됐든 진물을 잘 말려주신 후 딱지 단계로 가면 나을까요? 이때도 몸에 회복력이 있다면 반드시 낫습니다. 제가 한 음식 치료의 기록을 보면 드라마틱하죠. 몸을 살리며 회복력을 올렸기 때문에 점점 나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화폐상 치료의 근본은 몸을 살리는 영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복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화폐상 습진이 나타났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했을 때 나아지고 괜찮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화폐상 습진 환우잖아요. 몸의 회복력은 기본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딱지가 생겨도 안심할 수 없으니 딱지 보존에 힘을 써야 하는 거죠. 그럼 딱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딱지가 생기면 뜯는 게 당연한 거예요. 뭐가 피부에 붙어 있고 엄청 간지럽기도 한데 어떻게 안 긁겠어요? 뜯는 게 당연하고 긁는 게 당연하지만 그걸 참아내는 것도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가려움에 안드로메다가 내 정신도 챙겨야 되고 자다가도 딱지 뜯는 무의식의 움직임을 감당하기란 굉장히 벅찬 일이죠. 저도 다 겪은 일이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좀 더 긍정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가야 하는 숙제가 있죠. 저번 시간 영상을 보시면서 진물을 말리셨다면 본인의 딱지 양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두껍지 않은 딱지와 두꺼운 딱지요. 둘 중에 더 좋은 딱지는 당연히 두껍지 않은 딱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껍지 않은 딱지는 사실 스테로이드를 쓰거나 약물을 복용할 경우 딱지가 얇게 생깁니다.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는데 얇게 딱지가 생겼다면 좋은 일입니다. 몸에 회복력이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다고 약을 쓰는 것이 몸의 회복력을 올린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약은 증상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근본 치료는 되지 않습니다. 딱지가 두꺼워지는 건 진물이 난다는 의미입니다. 회복력이 있다면 진물을 멈추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딱지가 두껍게 생기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도 몸에 회복력이 있다면 두껍더라도 딱딱하게 잘 말라요. 저는 약을 좀 쓰시길 추천합니다. 약에는 주작용과 부작용이 있죠.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화폐상습진을 심하게 오랜 기간 알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치료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어요. 요즘 약 잘 나와 있잖아요. 옛날처럼 풀 진리기여서 약으로 쓰지 않잖아요. 적당히 바르게만 사용하면 훨씬 덜 고생하실 수 있어요. 덜 고생하시면서 진짜 내 몸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늦더라도 덜 고생하고 일상을 찾아가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약을 안 쓴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은 다들 무서워하시는 스테로이드를 제외하고 두 가지 약을 소개해 드릴게요. 약은 무피로신 연고와 비판텐입니다. 둘 다 딱지를 말하는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딱지 단계에서부터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진물 단계에선 어떤 약도 소용없다고 말씀드렸죠. 딱지 단계에서 적절하게 잘 사용해 주시면 좀 더 빨리 나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병변의 양상이 있는데요. 일단 딱지가 생기면 그 부분이 딱딱하기 때문에 피부에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생연고인 무피로신 연고는 딱지로 인해 생긴 상처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딱지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면 이 딱지 부분이 딱딱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피부에 상처를 냅니다. 딱딱하게 굳은 딱지가 벌어지면서
경계면이 날카롭게 작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딱지 일부분에 피가 맺히게 돼요. 그 부분은 딱지로 인해 피부가 찢어지고 상처가 난 거예요. 그 자리에 무피로신 연고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 연고는 2차 감염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화폐상습진 병변이 있는 분들은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죠. 그런 상처를 그냥 두는 것은 치료를 더 힘들게 합니다. 피부가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약국에 가셔서 무피로신 성분의 연고를 아무거나 가장 싼 걸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병원에 가면 처방해 주시기도 해요. 무피로신 연고를 살펴보시면 농가진, 고름딱지증, 모낭염, 종기증, 감염성 습진과 같은 세균성 피부 감염증, 외상 및 화상에서의 세균성 피부 감염증에 사용하도록 안내되어 있는데요. 이건 제가 58일간 음식 치료할 때도 지금 말씀드렸던 무피로신 연고를 썼고요. 제가 화폐상습진으로 입원했을 때도 입원 시 처방받아 사용했습니다. 제가 피난 부분에 바르세요 라고 안내해드린 건 제 말이 아니라 입원했을 때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의 처방으로 발랐던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약은 비판텐입니다. 이건 아기 기저귀 발진 연고로도 유명합니다. 아이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저는 이 약을 8년 전에 독일에서 직접 주문해서 썼었습니다. 스테로이드도 항생제도 아닌 비타민 연고인데요. 아기 엉덩이가 짓물러서 빨갛게 되면 바르는 연고예요. 모유 수유 시 유두 균열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피부 발진에 좋기 때문에 아기 엉덩이에 바르죠. 화폐상 습진으로 딱지가 있더라도 딱지 사이사이에 빨갛게 보이는 피부들 있죠? 그 부분에 비판텐을 발라보세요. 얇은 딱지가 있는 부분에는 딱지에도 발라도 됩니다. 흡수될 법한 병변이라면 말이죠. 이건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효과를 봐서 말씀드리는 연고예요. 진물이 마르고 나면 딱지 사이사이 피난 데는 무피로신 연고를 바르시고 피는 안 나도 피부가 빨간 부분에는 비판텐을 발라보세요. 아, 어디에 바르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진물이 안 나면 그냥 다 바르세요. 주의하실 점은 무피로신 연고는 너무 장기간 쓰시면 크게 효과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 달 이상은 크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항생 연고기 때문에 짧고 굵게 바른다고 생각하시고 10일 정도 바짝 제대로 발라서 상처받은 피부를 좀 챙겨주시고요. 비판텐은 내 병변의 빨간 부분이 진정될 때까지 쭉 발라보세요. 딱지가 떨어지고 새살 돋은 부분도 비판텐 바르시면 되겠죠. 제가 오프닝 때 화폐상습진의 병변은 진물과 딱지가 계속 반복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과정을 겪어내실 때 꼭 자신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건 본인만이 할 수 있어요. 반복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절망하거나 상황 자체에 빠져버려서는 안 돼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몸은 더 나빠질 거예요. 낫고 싶으시죠? 낫는 게 목표니까 낫는 법을 연구하시고 자신의 몸을 돌보셔야 합니다. 나은 것 같더라도 다시 진물이 나거나 딱지가 계속 반복되더라도 병변의 양상이 이전보다 나아지는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다시 진물이 나고 딱지가 생겨도 이전보다 병변이 줄어드는 것이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더 나빠진다면 마냥 내 몸이 회복될 것이라는 마음가짐만으로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돼요. 본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병원에 가셔서 스테로이드를 쓰셔도 됩니다. 몸이 계속 나빠지는 모습을 3개월 이상 본다면 그 어떤 분도 멘탈이 무너지고 말 거예요. 스스로를 너무 밑바닥까지 끌고 가지 마세요. 이 치료에 있어서 나를 추스리는 과정 또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처럼 일상을 찾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봤으니까요. 오늘도 열심히 치료 중이실 당신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뿅!